자,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립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한번 찍고는 싶었고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뭐 그럴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제가 하는 일이 여행일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뭐 알리는 방법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고, 이게 첫 방송이죠. 첫 방송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남티씨라는 그 채널명으로 이제 오픈했고요. 제가 이제 성이 남씨고 이제 제 정확한 이제 직책은 이제 티씨.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그룹 투어를 갈 때 이제 같이 인솔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위치죠. 그래서 요번에 첫 방송에는 조금 이제 제가 그간 뭐 여행을 다니면서 재미난 일도 많았고 이제 각 지역의 뭐 특수한 상황이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번에 첫 영상은 이제 TC가 무언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가이드도 있고요. TC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많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직업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면은 가이드하고 TC하고 뭐가 틀린지, 가이드가 하는 일, TC가 하는 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첫 번째 방송을 찍게 됐고요. 저는 이제 TC입니다. 투어 컨택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문직 아닌 전문직? 좀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문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출발하실 때 뭐 패키지든 뭐 인센티브든 이제 여행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위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행 쪽에서 일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을 빼면은 한 12년이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여행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이걸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여행사를 오래 하셨어요. 거의 뭐 1.5세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촌 형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저는 옛날에 매력이 있는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 이제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같이 이제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많이 배우고 위험했던 적도 있고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뭐 되게 잘하시는 유튜버들처럼 막 편집 아직까지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면서 제 뭐 얘기, 제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여행을 가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걸로 좀 만족을 하면서 한번 성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TC는 말 그대로 인솔자죠. 인솔자라는 직업인데 이게 TC도 또 종류가 많아요. TC 같은 경우도 그냥 인솔자 하나로 끝나지는 않고요. 전문 인솔자가 또 있습니다. 전문 인솔자. 그리고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모시고 가는 또 그냥 일반적인 인솔자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TC와 비슷하지만 스루가이드. 이게 스루가이드란 말이 정확한가요? 그러니까 스루가이드라는 또 직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루가이드나 뭐 이런 전문 인솔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스루가이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단지 여행사에 모객된 고객들을 모시고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모든 거를 핸들링을 하는 거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고, 현지 가이드하고 이제 계속 맞춰가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C도 종류가 많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일반 TC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고객들을 모시고 해외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따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가이드, 뭐 TC, 전문 TC, 뭐 스루 가이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딴 지가 한참 됐죠. 이제 여행사 근무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바로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TC를 자격증, TC증이라고 했는데 TC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행사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해외를 한 번이라도 갔다 와야지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소양 교육을 받고 간단한 영어 시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이제 폐용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고객들을 모시고 나가죠. 지금 자격증이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행 나갈 때 그거는 가지고 나가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찾아봐야 될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는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을 모시고 나가면서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깃발. 이게 여행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깃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솔만 나가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깃발이 있죠. 인형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깃발. 그리고 밤에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밤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서 깃발을 길게 뽑아서 이제 뭐 대여를 갖춰서 관광지를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자유시간을 드리고 나서 집합 장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많이 들고 다녔어요.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고객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중국이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서는 이 깃발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깃발이 없으면 제가 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서 있으면 이제 깃발로 다 모이세요 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여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요 정도로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더 갖고 다니는 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신호봉도 가지고 다녔거든요. 학생들 행사하거나 이제 특히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건널 때도 밤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봉까지 제가 다 가지고 다녔어요. 무전기하고. 근데 요즘에는 열정이 식었는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들을 모시고 인천을 출발해서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다 같이 다니면서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있는 인솔자입니다. TC. 전문 인솔자는 전문 TC라고 하는데, 전문 TC 같은 경우는 스루가이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왜 필요하냐?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 현지의 한국 교민분들이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한인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가이드들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먼저 정착을 하셔서 한인회가 형성이 되고 한인회에서 이제 가이드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그냥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을 하면은 현지 로컬 가이드가 나옵니다. 로컬 가이드가 이제 뭐 관광지, 문화, 역사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전문 TC 같은 경우는 같이 옆에 서가지고 그 영어를 번역을 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TC라는 또 종류가 있어요. 스루 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이제 한국인 가이드들이 많지요. 많고,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한국인 가이드 구하기가 힘들어서 로컬 가이드를 쓰면서 전문 TC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데,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그 외의 나라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달에 이제 북유럽을 또 갔다 왔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면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이제 핀란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핀란드도 좋지만 그 밑에 이제 발틱이라 그래가지고 또 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들은 여기 같은 경우도 한국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몇 분 안 계시죠? 정말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에스토니아에서 나오신 한국인 가이드가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가이드이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지 로컬 가이드가 나오고 이제 전문 TC가 가서 통역을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T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인솔자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뭐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인솔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TC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상계가 됐었죠. 이제 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TC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사촌 형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여행사의 고객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일정도 했었지만 다른 여행사 일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창 바쁠 때는 코로나 전에 한창 바쁠 때는 거의 1년에 한국에 있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저희는 뭐 치고받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항 들어와서 하루 쉬고 나가고 아니면 공항에서 바로 받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행 같은 경우 그룹 투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도 만약에 저희 여행사 저희 사촌형이라는 여행사에서 TC 인솔을 나가게 되면 이제 인솔 비용은 받지는 않죠. 이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여행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대의당 이제 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대의당 금액이 그게 이제 옛날에는 달러로 측정이 됐어요. 대의당 몇 달러 몇 달러.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많이 아시다시피 쇼핑 옵션이 있지요. 쇼핑 옵션에서 TC 같은 경우가 이제 TC 컴이 있습니다. 컴. 근데 요것도 이제 종류가 또 나눠져요. TC 컴이 TC가 전부가 다 가져가는 컴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행사하고 협의를 봐서 나온 총 금액의 몇 프로는 여행사, 몇 프로는 TC 이렇게 가져가는 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인솔 비용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인솔 비용에서 대의당 받는 비용에서 만약에 그거를 여행사하고 몇 프로 나눠가지고 여행사도 몇 프로 갖고 TC도 몇 프로 갖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의당 비용이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TC가 전부 다 갖는다. 그러면은 대의당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적고 이제 몇 프로 나눠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대의당 비용이 조금 더 높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쇼핑과 옵션에서 컴이 옛날에는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의당 비용을 적게 받고 가도 이제 그 컴으로 다 상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쇼핑이나 옵션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함부로 말씀드리기 조금 저기 하지만 거의 힘들죠. 왜냐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 쇼핑이 제일 유행이 옛날에 쇼핑이 유행이 됐던 게 이제 라텍스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라텍스를 옛날에 많이 구매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저희 부모님 세대 연령층이에요. 그 연령층들이 여행을 가셔서 자식들 사주고 본인도 쓰시고 이러기 위해서 그때 라텍스 붐이 일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행을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갔던 곳을 또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샀던 라텍스를 사셨던 그 연령층들이 또 같은 동남아를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이 안 나오죠. 쇼핑이 안 나와요. 거의 뭐 안 나오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옵션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패키지 여행사는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는 아니었고 인센티브 여행사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거의 노 쇼핑, 노 옵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상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무슨 무슨 투어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쫙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패키지죠. 근데 요즘에는 인센티브 여행도 있는 것 같아요. 패키지와 인센티브 여행의 차이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패키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영어 어원을 따지지 말고 그 팀의 그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패키지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최적의 인원에 해당이 되게끔 모객을 해서 그 인원에 딱 맞춰서 여행지로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네 분이 이렇게 짝이 지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혀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제 분명 이제 다른 여행사나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만약에 항공이 가장 기초가 되는데 항공 같은 경우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 항공만큼 자리를 이제 쿼터를 컨펌을 받죠. 그래서 그걸 무조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싸야 됩니다. 상품가가 싸야 되겠죠. 상품가가 싸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호텔이든 식사든 버스든 이런 거를 제외하고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를 조금 크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팀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쇼핑하고 옵션이겠죠. 쇼핑하고 옵션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잘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액을 좀 낮춰놓고 쇼핑과 옵션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채워서 그 상품이 이제 손님들이 인천에 가실 때까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체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분들도 뭐 친절합니다. 가이드들이 무조건 막 쇼핑을 강매하고 옵션을 하기 위해서 친절함을 베푸는 가이드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드들은 압박이 있죠, 압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쇼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옵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팀이 나간 그 프로그램이 쇼핑과 옵션이 터지지가 않으면은 그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한국에서 우리 고객들이 한국에서 컨택을 하시고 연락을 하고 여권을 드리고 이랬던 여행사하고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마이너스 부분은 그 현지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할 겁니다. 쇼핑과 옵션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좀 안 그럴 텐데 옛날에는 많이 심했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인도세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인도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 이제 너무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것들,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인솔자가 나가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제 인솔자가 나가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인솔자와 가이드가 이제 합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인솔자는 고객을 생각한다면은 쇼핑과 옵션을 최대한 줄이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가이드들은 무조건 쇼핑과 옵션을 채워야지만 자기네들이 적자가 안 나는데 인솔자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패키지에는 인솔자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나가지가 않지요. 근데 간혹 있어요, 간혹. 그리고 인센티브는 뭐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상품가에 그 여행을 하셨을 때 랜드라 그랬죠. 현지 여행사 그리고 한국에서 컨트롤하는 한국 여행사 간에 서로 적자가 나지 않는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수익 구조를 아예 넣어놓는 거예요. 그 수익 구조라는 게 쇼핑과 옵션을 하지 않아도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의 수익 구조를 서로 합의를 봐서 상품가를 측정한 팀이 나가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인센티브는
이분이 뭐 두 분과 두 분, 한 분 다 모르는 그런 사이가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고 거의 이제 그룹이죠.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동창회 모임,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실적이 좋아서 나가는 그런 보상 여행, 그리고 뭐 다양한 단체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현지에서 단합이 잘 되고 여행 일정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스케줄대로 무조건 소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신 분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전날 저녁에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고객들 같은 경우 나는 이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날씨 너무 더운데 걷는 것 좀 하지 맙시다. 그냥 자유시간 주세요. 아니면은 펍거리에 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일정을 그냥 바꿉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무조건 맞춰지는 게 인센티브거든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셔야 되는 쇼핑센터가 있고 해야 되는 옵션을 해야 되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 루트가 깨져버리면은 그게 다 깨지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대로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6시에 나갈 때도 있고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밤에 12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 인솔자들은 인센티브 여행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팀의 리더분과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브리핑을 하고 전날 이제 다음날에 대한 거 일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가이드와 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 모두 끝나고 호텔에 이제 고객들이 올라가시면 가이드분하고 로비에서 다음날 일정을 조율을 하죠. 이제 고객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럼 이제 가이드하고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시켜서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실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일정을 진행하면서 앞장을 서서 이제 움직이고 뭐 역사지를 뭐 역사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하고 할 때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여러 가지를 보는 역할을 하죠. 아마 저 말고 다른 인솔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제 그거는 소매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서 항상 그거를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이탈이 되거나 대열을 갖춰서 가는데 저분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이제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서 좀 속도를 낮추고 이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현지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이제 뭐 반찬을 싸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이제 그것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막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또 저희를 믿고 오신 거기 때문에 서로 너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여행이다. 맞춰드리는 여행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투어를 인센티브 팀을 나가게 되면은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일정표를 드리는데 일정표대로 진행이 기본적으로는 될 겁니다. 하지만 여행은 현지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여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변수와의 싸움이거든요. 현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지에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제가 모든 일정을 끝나고 제 숙소에 들어갔을 때 하루 일정이 끝나는, 그러니까 여행이 10일짜리 일정이면은 10일짜리 일정 중에서 하루하루 이 업무가 끝나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솔을 나가게 되면 저희는 거의 뭐 많이 힘들어요. 이제 일정이 끝나면 숙소 들어가면 거의 뭐 자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아예 먹진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잠이 들지요.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조식을 먹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보다도 먼저 나가 있어요. 로비에 먼저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여행을 요즘에 원체 많이 가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또 이제 또 식당마다 또 입장할 때 또 방법이 틀리고, 어떤 데는 그냥 룸큐만 보여주면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말을 걸어요. 룸 넘버가 몇 번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비에 웬만하면 있죠.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대충 숫자를 헤아려서 다 들어가셨다, 식사하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저도 같이 이제 밥을 먹지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인솔자들 고생 많이 해요. 가이드들도 고생하겠지만 인솔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10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이제 여행사를 또 같이 하게 됐죠. 제가 상품도 개발하고 이제 뭐 옛날에는 그 현지 여행사 랜드사에서 이제 팜 투어를 또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상품 이거 만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와서 좀 해줘라, 봐봐라, 팔아줘라.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가진 않았고 제가 인스펙션을 직접 갔습니다. 이제 나라별로 조금 여기 재밌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는 제가 인스펙션을 가서 상품 개발도 해봤고 그 상품 개발한 거를 또 앵콜까지 한번 해봤고. 근데 지금 그런 데들이 이제 많이 좀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옛날에 여행지로 제가 개발하고 싶어서 만든 데가 중앙아시아거든요. 이제 탄탄탄 시리즈라고, 중앙아시아를 현지에 있는 이제 러시아 친구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원체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행복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해외 나가서 상품을 만들고 또 손님 모시고 나가고 그걸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른 분을 소개해서 똑같은 일정을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인솔만 나간 게 아니라 여행 상품도 만들어서 같이 팔고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손님을 모시고 가고 또 개발을 하고 그런 일까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성지순례, 제 기억에는 아마 성지순례 할 때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성지순례 팀이 중간에 이제 행사가 스톱이 되고 각자 집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수익이 정말로 10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0원입니다. 0원. 그러면서 제가 다른 일을 잠깐 했다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제 이 여행 일 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막 화려하게 다른 유튜버들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이렇게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여행사의 주 고객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손님 모임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 교사님들, 지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세계로 이제 해외로 저희는 이제 여행을 안 하고 답사라 그랬어요. 답사를 나가는 일정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잘 모르는 이제 지질학적인 뭐 특이한 자리들,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여행 지역, 남들이 안 가는, 그러니까 TC들도 안 가는 여행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리 선생님들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종단이라 그러죠, 종단. 근데 저희는 에티오피아부터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지역, 저희가 다나킬을 갈 때는 한국에서 다나킬을 간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나킬에서 또 그 화라산이 있거든요. 화라산에서 하루 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가서 식당이 없으니까 지프차 위에다가 염소 한 마리씩 실어가지고 살아있는 염소를 한 마리씩 실어서 이제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고 또 그런 일정도 많이 했고 뭐 거의 뭐 힘든 데는 다 갔죠. 남미부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한 10년 전이에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제가 다 이제 요번 달 말일에 또 가는데 이제 중국 실크로드, 그리고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 욕심에는 이제 다른 나라까지 이어서 쭉 가려고 했는데 안전 때문에 중국에서만 우루무치까지만 가는 거, 이제 그런 일정도 많이 했고 조금 신기한 일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 이제 가보지 못한 곳들, 다른 여행사에서 진행을 못했던 곳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외 낚시를 많이 갔거든요. 또 그런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한번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해야죠. 그리고 구독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눌러주시면 좋은데
제가 구독을 지금 뭐 구독 좋아요를 받을 만큼의 뭐 영상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좋아지고 하면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7월 말일 날 이제 요번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실크로드 일정을 갑니다. 그때 현지에서도 릴 쇼츠라 그러나요? 쇼츠도 한번 올려보고 한번 영상도 한번 올려보면서 인솔자와 함께 가는 여행은 어떤 건지, 인솔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인솔자가 또 밥은 어떻게 먹는지, 뭐 그런 것들, 현지 가이드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뭐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얼마큼 뭐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지 소개도 하겠지만 인솔자와 함께 가는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어떻게 편한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거를 포커스를 두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이제 뭐 말일날 공항 가서 한번 또 한번 찍어보고 현지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여기서 한 번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